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할 텐데요. 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흔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인과관계는 뭐,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그래서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근본이 되죠. 그래서 뭐, 결과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다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이제 그 인과관계고요.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라는 것은 두 변수 간에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5일선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되면은 주가는 올라간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골든크로스라는 값이 있고 그거에 따른 관계가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상관관계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그리고 이제 인과관계라는 것은 4년 연속 적자가 나게 되면은 상장 폐지가 된다. 이거는 명확한 인과관계죠. 그리고 주식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의 가치를 잃는다. 이런 것들은 명확한 인과관계란 말이죠.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하시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헷갈리는 부분도 많은데요. 몇 가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어, 이동평균선의 기술적 내용은 인과관계입니까? 상관관계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고요. 뭐 이거는 이게 이제 주식 투자에서도 그렇지만은 어떤 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접근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되면은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이 저는 상관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과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거꾸로 그러면은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 주가가 떨어질까요?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 함수가 맞는지. 근데 대부분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어떤 이유에서 그게 올라갔는지 예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뭐 되게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자, 이 사례를 제가 하나 좀 밑에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한 연구자가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연중 증가 추이를 확인했다. 그리고 연중 익사 사망자의 증감 추이를 함께 놓고 두 변인과의 상관 분석을 시행해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무서울 정도로 명백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급증하는 동안 익사 사망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었으며 판매량이 감소하는 동안 익사 사망자 수도 감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론을 내렸다. 익사 사망자의 증감은 아이스크림이 그 원인이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온도거든요. 예. 여름에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은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한다. 이게 이제 정확한 관계인데 이게 이제 빼먹었죠. 이게 이제 빼먹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말하는 거는 익사 사망자의 증감은 아이스크림이 원인이다.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제 상관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보조지표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보조지표 이렇게 올라갔네? 이거는 매수의 신호야? 이런 것들은, 어, 사망자 증가했네? 아이스크림 많이 팔리겠네?
이런 그런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지만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많은 종목을 분산 투자하게 되고 또 많은 종목에 대해서 조건 검색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을 찾고 그리고 어떤 기업을 찾고 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일주일 갖고 있고 2주 동안 갖고 있을 그런 주식인데 굳이 산업을 분석하고 그 산업에 대해서 뭘 분석하는지가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 회사 내에서 정말로 그 사내 직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투자자들만 이번 주는 이쪽 산업이 발전할 것 같고 다음 주는 저쪽 산업이 발전할 거고 그 자체가 인과관계가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정말 따지면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되겠죠.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기술적인 내용만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인과관계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상관관계가 투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 증명을 분석을 해서 증명을 할 때 이렇게 좀 올라갈 때의 흐름에서의 골든크로스 예를 들면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기울기가 이 턴어라운드 되는 이 부분이나 그죠? 이런 것들 설명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락 추세에서도 그런 시그널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락 추세에는 투자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왜냐면은 하락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지속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 구간이 중간인지 초기인지 말기인지를 몰라요. 말기가 되면은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중기의 부분에서는 이제 하락 추세가 마감이 될 것처럼 보이고 초기에서는 이게 하락인지 조정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이미 그렇게 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분들 중에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쨌건 저 오늘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회사가 성장을 한다 라는 것은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죠? 그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를 찾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성장을 하더라도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사이에서 빼먹은 거는 시간이 있고 내가 어떤 한 시점에서 샀기 때문이죠. 예. 그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쭉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인과관계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회사가 성장하는 건데 주식 투자는 회사의 실적을 미래에 반영한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그게 Y값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인과관계가 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은 대부분이 상관관계의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 분석 이외에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그런 것들은 이미 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 있단 말이죠. 그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는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내가 생각해서 재미있고 그 자극적인 내용들로 상관관계로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그런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그 어떤 지표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내가 교집합으로 A, B, C, D, E, F, G를 교집합으로 공통적인 그 지표만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게 그 원인의 어떤 결과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남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이게 설명이 안 된다면 이해를 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솔직히 의미가 없는 데이터일 수밖에 없다. 그냥 운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안 좋은데 내가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온다. 그럼 무릎이 아플 때 비가 온다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한 70%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느냐? 어렵죠. 왜냐면은 나만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무릎이 아프고 다른 사람도 무릎이 아픈데 무릎이 아플 때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예. 무릎이 아픈데 비가 안 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고,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뭐 5억이나 뭐 10억 이렇게 버신 분들이 그 다음에는 그걸로 의존을 하지 못하는 게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기초 분석은 이렇고 MACD는 이렇고 RSI는 어떻고 이평선의 기울기는 어떻고 골든크로스는 어떻고 여러 가지 쭉쭉쭉 다 나열을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관관계, 인과관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 추세의 중간 시점에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추세의 중간 시점에서는 이미 내 주식은 이미 벌고 있거나 이미 잃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위치가 되기 전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이거를 리스크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맞아떨어지면은 코로나 때도 맞아떨어져야 되고 브렉시트 때도 맞아떨어져야 되고 유럽 경제위기 피그스에도 맞아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때도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이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반드시 주식시장에서는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 내가 지키는 방법, 이기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한다면은 계속 내 계좌는 도돌이표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좌가 늘어나지 않는데 나는 마음고생 한다면은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의미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이 매수를 했을 때 주가는 올라간다? 이건 완전 상관관계예요. 근데 조금 더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죠?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전체 시장이 외국인이 매도세인데 매수하는 것들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왜냐면은 돈이 그 주식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식에 돈이 모이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이거는 완벽한 인과관계입니다. 그죠? 어떤 A라는 주식에 돈이 몰리게 되면 그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건 완벽한 인과관계예요. 그럼 돈이 몰리는데 돈이 몰린다는 거는 나한테만 돈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 그 중에 내가 매수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좋은 이야기지만 그게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기여하진 않지만 어차피 똑같은 상관관계라도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한 달 동안의 매수세가 상당히 적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다.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신용 투자는 물론 만기 연장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3개월 안에 물량을 소화한다. 이게 기본적인 인과관계입니다. 상관관계가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들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렇죠. 신용이 많다 적다는 뭘로 증명을 하냐? 역대 신용 비율을 확인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상관관계지만은 인과관계로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찾고,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을 하고, 그 신뢰성에 대해서 기반을 갖고 자신있게 투자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냥 그 점 찍는 것처럼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관계가 있는지 안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평선이 몇 년 된 내용인데요, 그죠? 이것도 단순히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할 수는 있겠지만은 상승 추세에서는 이 5일선을 맞고 떨어지고 20일 이평선이 꺾이기 전까지 들고 가라. 맞죠? 꺾이기 전까지 들고 갔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꺾이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죠? 이게 안 꺾였다. 자, 이거는요. 이것도 안 꺾였죠?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꺾였습니다. 팔아야죠. 근데 이게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들고 가면 되겠다. 데드크로스에서 매도를 하래요. 그래서 매도를 했어요. 그죠? 데드크로스입니다. 근데 데드크로스인 경우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들이 상승 추세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횡보 추세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저도 이제 기술적 분석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